안녕하세요. 포텐셜TV의 황인성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건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지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월세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전세 사기 고금리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서 월세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죠? 아유, 네, 제가 오늘 됐습니다. 기운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월세 비중이 왜 높아지는 걸까요, 유 기자? 월세 비중이 높아지냐고요? 음.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세 사기 이런 문제도 있고 역전세난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전세금을 내놓고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이고, 그래서 올해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네.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거의 이제 23만 건에 육박을 하는데 여기서 23만 건? 네, 여기서 월세 비중이 51%가 된다고 해요. 이게 지금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거라고 하거든요.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, 어떻게 보면은. 네네. 월세 살아보신 적 있어요? 지금도 월세 왜 한숨을 살고 쉬세요? 있고, 지금도 월세 살고 있고, 네. 기본적으로 사는 것도 월세였지만 보통 임대에서 장사할 때는 월세를 항상 내니까 이제 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항상 이제 월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지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. 일단 좀 주택 월세. 부담이 되긴 해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은행에다가 이자 내고 뭐 원리금 합산해서 뭐 돈 내고 이런 것들은 안 아깝다 해야 될까?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까울 수도 있어. 그런데 월세는 좀 아까워. 상대적으로. 그냥 나가는 느낌이라서. 맞아. 그러니까 뭔가 회복되지 못한 돈에 대한 미련이랄까? 이런 부분에서 그냥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, 그치. 그 부분에서는 좀 아까운데 전세로 바꿀 생각은 없고요. 일단 전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그러니까. 그 규모만큼의 실행을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. 그리고 또 옮기는 또 그 비용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, 사실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뭐 몇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전세 대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정부에서는 전세 대출을 좀 풀어줬지만 기존까지는 이제 전세 대출을 불가했던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월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좀 있었어. 이 흐름은 어쨌든 지금은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또 보면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죠? 네, 맞아요. 한국은행이 지난 이제 21일 날 이 상반기 금융안전 보고서를 냈는데요. 네. 여기서 이제 제1의 금융불안 잠재 리스크로 이 부동산 관련 문제를 꼽았다고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다뤘다시피 이 전세의 그 계약이 만기되는 게 올 하반기에 가장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으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불안하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전세가 일단은 이제 좀 특이한 제도라는 거를 좀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나라면 전세잖아. 그렇죠. 그렇죠. 전세가 또 영어로도 전세래. 전세를 대체할 그 영어 단어가 없대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전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예전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개화기와 맞물리면서 서울 그러니까 한성이라고 하고 경성이 이제 비대해지면서 그때 당시에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살 거주 공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전답을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 목돈을 집주인한테 주면서 맡기는 거지. 맡기면서 그 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권리거든. 난 거기서 이제 전세가 받전자에서 따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그런 이제 구조인데 이게 민간 은행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민간인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고 권한을 이양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특이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세 제도가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. 그 규모가 엄청나게 또 사회적 그럼요. 비용도 많다고 들었거든. 그 얼마였지? 1년에 거래되는 게 전세 보증금이 300조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퇴출될 수는 어렵다.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? 일단은 지금 전세 시장이 위축된 것 자체가 전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하락을 한 게 불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. 이게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굳이 전세를 또 살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.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거랑 같은 거고 또 이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돈을 맡기고 2년 후에 그대로 그 원금을
가져갈 수 보장받으니까. 있는 되게 네. 그런 좋은 제도이기도 하잖아요. 네,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가격으로 봤을 때 매매를 하면 집이 좀 좁아질 수 있는데 전세를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다는 또 이점이 있기도 하고 해서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월세 비중이 51%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. 하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다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지금 거래되는 전세금이 한 300조 정도면 네. 지금 시장에서 전세금을 회수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회적 비용이 7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딱 우리가 전세 계약하면 2년씩 계약을 하니까 그게 딱 맞는 수치인 것 그러네요. 같거든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전세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왜 선호를 할까? 물론 고정비가 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돈이면 조금 큰 평수에서 그렇죠. 살 수 예. 있는 그런 여유로움 때문에 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전세도 많이 살아보고 했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내 돈을 깔고 간다라는 그 든든함 그리고 또 안전함 뭐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아니 현재 자금이 2억밖에 없는데 전세를 4억에 살아. 근데 내가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산다고 쳤을 때 나중에 4억은 내 돈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거든. 그렇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은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세가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저금리 때는 굉장히 좋았어. 내가 집을 옮겼을 때 어떤 이제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 전세 내 처음 전세 대출 받았을 때는 4.5%인가 5% 가까이 되는 전세 대출 언제예요, 그게? 대출을 15년도쯤에 받았었거든. 근데 2019년쯤 되니까 전세 대출의 금리가 2.5%까지 내려갔던 거야.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.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리금 합산이랑 그 이제 지금 현재 내는 이자만 내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비싸게 받았던 전세 대출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거 바꿔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가지고 옮긴 것도 있었거든.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는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아질 텐데. 그렇죠. 그럼요.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으니까 또 변동률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억을 빌렸다면은 기존에는 이제 한 2.5%, 3% 미만이었으니까 2억이면은 뭐 1년이면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네. 50만 원 정도잖아. 그럼 그 부담, 이자 부담은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뭐 5%다 이러면은 5%, 6%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2억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월세는 고정적이라 올리기가 힘들거든.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나? 이런 생각 때문에 전세에서 당분간은 월세로 사는 게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어. 네.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. 이제는 빌라나 다가구 같은 그런 유형의 주택들 기준으로는 네. 전세 제도가 유효할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나 빌라 같은 네. 빌라 뭐 단독주택 이런 음. 왜냐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평형 대부분의 무슨 지역에 한정해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. 뭐 KB 시세 같은 것도 네. 당연히 바로 나오고 근데 감정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런 빌라, 건물들. 네. 단독주택 등등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치의 인정이 거의 없어. 그러니까 거의 돼지 지분에 대한 가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러면 감정 평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는 시세보다는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세금을 이제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매매했을 때 이게 바로 팔리느냐 안전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서 월세는 상대적으로 단독 혹은 빌라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영역일 것 같고 아파트는 그래도 전세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뭐 새로 집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. 2030 세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차츰 전세를 좀 대비하면서 약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? 집을 마련하는 거는 뭐 인생의 최대 목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공통된 모두가 미션, 꿈꾸는 거. 그렇지, 예. 공통된 미션이잖아. 그런데 뭐 섣불리 뭔가 움직여가지고 집부터 산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거주할 만한 목표 지역에서 월세든 전세든 살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컨디션들을 좀 더 경험을 해보고 동네도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계기들을 아파트의 그 시세의 추이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
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소득 대비 일정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.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뭐 생각을 해봐야 된다, 계획을 짜야 된다. 유 기자는 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? 뭐 의견 저는 같은 거? 일단 네.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도 전세가 굉장히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게 매매로 일단은 사게 되면은 전세보다는 조금 더 큰 돈이 묶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전세로 내가 집을 살게 되면은 그 매매로 살지 않은 만큼의 금액을 내가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,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돌리는 또 저희 MZ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MZ 네, 꼭 저희예요? 네, 저희 MZ. 나까지? MZ. 오케이. 난 빼는 거야? 여기 좀 걸리시는 이제.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곳에 또 투자처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봅니다. 사실 뭐 투자 관점으로 보면 계속해서 뭐 돈은 자금은 흐르니까 그런 부분 그쵸. 좀 찾아보면 좋을 것 네. 같고. 알겠습니다. 우리 김프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.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꼭 나쁜 걸로 치부된다는 거는 좀 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떻게 보면 월세가 이제 크게 기여하는 부분도 있거든. 네. 왜냐면 해외에서도 모든 거래는 매매 아니면 월세니까 그쵸.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해지는 그런 주택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세 비중이 뭐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높다, 이게 뭔가 큰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, 그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전략을 어떻게 내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만드느냐, 그렇죠. 거기에 따른 자기만의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차피 지금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계획을 잘 짜는 게 좋겠다,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. 되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월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포텐셜 TV 월세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